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enerative Adversarial Imitation Learning이라, 즉 GAL이라고 불리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2016년 립스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일단은 전체 화면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미테이션 러닝이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미테이션 러닝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리워드가 디파인 되기 어려울 때, 즉 뭐 일반적인 reinforcement learning 환경에서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리워드가 확실하죠. 뭐 게임 스코어가 리워드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폴리시를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메디슨, 뭐 환자를 치료하는 거나 뭐 무인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운전을 잘하는 건지, 어떤 경우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건지를 확실히 리워드로 어떤 수치화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게 이제 environment와 어떤 에이전트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나오는 reinforcement 시그널을 이용해서 이제 뭐 옵티멀 폴리시를 배우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에이전트와 환경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옵티멀한 어떤 환자의 트리트먼트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환자한테 어떤 아무런 트리트먼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뭐 무인자동차의 어떤 옵티멀한 어떤 액션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뭐 도로에서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해서 액션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가 주어져요. 그 데이터가 뭐냐면 엑스퍼트가 했던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던 어떤 순서나 아니면 뭐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을 했던 방법 같은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어떤 제약 조건은 이제 엑스퍼트와의 인터랙션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환경에서 리인포스먼트 시그널을 이제 받아온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즉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행동을 행해진 엑스퍼트의 트레이토리만 주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무인자동차도 많이 쓰이고요. 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메디슨 부분인데요. 그리고 뭐 로보틱스에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하는 데는 두 가지 메인 어프로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헤이비어럴 클로닝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엑스퍼트의 트레이토리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뭐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엑스퍼트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뭐 스테이트, 액션 이런 페어가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스테이트를 피처라고 생각을 하고 액션을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그냥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운전자의 어떤 시선, 그거를 이제 스테이트라고 두고 그때 운전자가 했던 액션을 레이블이라고 두고 그냥 우리가 CNN을 돌리면 그냥 이제 무인자동차는 뭐 거기에서 배웠던 CNN을 따라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을 이용해서 뭐 스티어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든가 왼쪽으로 돌린다든가 뭐 엑셀을 밟는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가 엑스퍼트가 엄청 많아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환경, 즉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피처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어떤 테스팅 셋이 주어졌을 때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비헤이비럴 클로닝 같은 경우는 샘플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플 수가 엄청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비헤이비럴 클로닝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이미테이션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반대로 푼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게 리워드가 주어지고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찾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이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우린 리워드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옵티멀한 액션이 뭔지는 아는 거죠. 왜냐하면 엑스퍼트 트레젝토리가 우리는 옵티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엑스퍼트가 옵티멀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엑스퍼트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워드 펑션을 통해서 옵티멀한 디시전을 했는지를 역으로 알아내자는 취지에서 우리는 이걸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그래서 말씀하듯이 run the reward func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reward 펑션을 먼저 배워요. 근데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냐? 엑스퍼트 트래젝토리가 옵티멀한 폴리시가 되는 리워드 펑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뭐 그냥 스테이트 액션 어떤 짝을 통해서 어떤 특정 스테이트가 나오면 바로 액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어떤 리얼 펑션을 통해서 이 액션이 나오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라이즈는 잘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덜 필요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배우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 옵티멀한 액션을 다시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리워드 업데이트하고 다시 옵티멀한 뭐 액션을 찾아야 되니까 한 번 코스를 업데이트하면 다시 아래를 안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뭐 아래를 사실 한 번 돌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리워드 업데이트 할 때마다 돌리게 되면 엄청나게 돌리는데 어떤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엄청 높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결국 폴리시인데 리워드를 배웠다가 폴리시로 넘어가니까 뭐 이건 이제 다이렉트한 방법이 아니라 안 되다라는 어떤 단점도 존재하고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비헤이비어럴 클로닝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어떤 시선, 뭐 이거를 OT라고 두고 거기에 따른 액션을 UT라고 뒀을 때 이거 두 개를 이제 페어니까 이걸 트레이닝 셋으로 모아요. 그리고 뭐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거죠. 액션, 기분, 뭐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게 비헤이비어럴 클로닝이고요. 이제 IRL은 뭐 보면 코스를 업데이트해요. 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하죠. 그리고 요런 업데이트된 코스에 대해서 아래를 돌려서 옵티멀한 폴리시를 뽑아요. 그리고 여기서 뽑힌 폴리시랑 이제 엑스퍼트 폴리시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비교한 값을 통해서 다시 코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코스트를 배우고 그 마지막 코스트에 대해서 또 아래를 돌려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폴리시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요 과정 때문이죠. 런 RL 과정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게일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제안하는데요. 여기서 얘들이 이야기하는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여기서는 이제 뭐 일단은 뭐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의 어떤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나오는 결과물은 바로 폴리시를 가져온다. 라는 게 첫 번째 어떤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알다시피 아래를 계속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바이패싱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뭐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안한 게일이라는 어떤 어프로치가 간이랑 굉장히 닮아 있더라라는 걸 제가 얘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마지막 네 번째가 좀 좋은 어떤 컨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모델 프리한 이미테이션 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제 린포스먼트 러닝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트 펑션에 제한을 둬요. 코스트 펑션이 뭐 리니어인지 아니면 뭐 콘벡스 같이 되게 뭐 아래를 배우기 쉬운 어떤 코스트 펑션으로 제한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제한할 필요 없이 코스트 펑션을 뭐 어떤 의미의 펑션을 이용하는 모델 프리한 이미테이션 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트 펑션의 플렉시빌리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중간 RL 과정을 생략을 하기 때문에 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도 낮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 아이디어를 기저에 깔고 가기 때문에 샘플도 적어도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뭐 RL의 어떤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고 하면 뭐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액션이 존재하고 이 액션 이제 given state에서 액션을 결정하는 폴리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시를 모아놓은 the set of all stochastic policy가 존재하고요. 뭐 여기서 stochastic policy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뭐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뭐 액션이 하나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의 확률 분포로 대부분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stochastic polic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델 다이나믹스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 따른 액션이 주어졌을 때 뭐 future state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거기에 따라서 future state가 어떤 확률 분포로 결정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체의 어떤 과정을 모델 다이나믹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는 당연히 뭐 maximize reward나 뭐 minimize cost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cost로 정의를 했는데 뭐 감마 디스카운트 코스트로 정의를 하고요. 뭐 감마가 1이면 뭐 모든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같은 어떤 웨이트를 준다는 거고 감마가 뭐 0.9면 뭐 현재에 좀 많은 웨이트 뭐 나중에 나올 어떤 값에는 적은 웨이트를 준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일을 찾는 게 어떤 모든 RL의 어떤 오브젝티브가 되겠죠. 여기서는 사실은 코스트 펑션을 먼저 찾아야 되긴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은 뭐 첫 번째 이니셜 스테이트는 뭐 P0라는 어떤 확률 분포에서 뽑히고 현재 액션은 어떤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뭐 기본 S에 대해서 확률 분포로 뽑힌다. 그리고 퓨처 스테이트는 모델 다이나믹스에서 기본 스테이트, 팔로잉 액션에 대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엑스퍼트 폴리시가 주어지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파이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수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일단은 인버스 인포스 러닝은 어떻게 수식으로 정의가 되느냐를 살펴볼게요. 먼저 뭐 여기서 H파이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식이 이제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의 수식이에요. 보시면 우리는 어떤 코스트를 찾아요. 이 코스트를 찾는데 요 엑스퍼트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는 코스트가 미니마이즈 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는 코스트가 커지는 어떤 코스트 펑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안쪽을 보면 코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코스트를 미니마이징 시키는 폴리시를 찾는 게 요 맥스 안쪽에 주어지죠. 그러니까 요 안쪽 스텝은 이제 RL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말로 풀어보면 try to find a cost function C 여기 맥스 아래쪽에 있는 that assign a low cost to the expert policy. 왜냐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있죠. 이쪽에 붙으면 전에. 그래서 엑스퍼트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는 코스트가 낮아요. 그리고 하이 코스트 아더 폴리시. 그러니까 뭐 민을 빼더라도 나머지 폴리시에 대해서는 높은 코스트가 주어지게 이런 하는 코스트 펑션을 찾겠다. 즉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의 컨셉과도 동일하죠. 그리고 뭐 여기서 H 같은 경우는 뭐 오버피팅을 막아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나눠서 보면 우리는 다시 RL 프로시저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안쪽 스텝. 코스트가 주어졌다. 자, C라는 코스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C라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어떤 폴리시를 전체 스토캐스틱 폴리시 셋에서 찾자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너 루프가 RL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는 느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게일에서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일단 코스트 펑션을 제너럴하게 쓰자. 왜냐하면 앞에서는 우리가 이 RL 스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프리비어스 워크 같은 경우는 뭐 C를 리니어나 컨벡스로 제한을 뒀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뭐 어떻게 코스트 펑션이 리니어나 컨벡스라고 가정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코스트 펑션을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로 모델링하면 뭐 되게 엄청난 큰 large possible set도 배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코스트 셋이 너무 크면 뭐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겠냐. 예를 들면 뭐
진짜 특정한 코스를 주면 엑스퍼트 폴리시가 되게 코스가 낮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오버피팅된 코스를 배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코스 펑션을 레귤라이저를 하나 좀 달아주자.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한 게 이 레귤라이저는 콘벡스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어떤 레귤라이저를 하나 달아줘요. 이게 왜 컨벡스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한 컨셉이긴 한데 얘들이 컨벡스 컨주게이트를 써서 뭐 이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레귤라이제이션은 컨벡스여야 합니다. 어떤 이게 약간 제약 조건이죠. 이 페이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제약 조건을 달아줬을 때는 이 앞에 식이 요 위의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 똑같고요. 요 첫 번째 있잖아요. 레프트 텀을 보면 이제 inverse important learning given psi라는 레귤라이제이션을 주고 뭐 엑스퍼트 폴리시가 파이 2일 때 그 코스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레프트 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 텀의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 이까지는 똑같아요. 앞에 거랑 뭐 maximize cost 이제 다른 폴리시의 코스트를 높여주고 엑스퍼트 폴리시의 코스트를 낮춰주고 거기다가 그냥 레귤레이션 펑션 하나 더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C 틸다는 이렇게 구해진 그러니까 파이 2라는 엑스퍼트 폴리시가 주어지고 거기에다가 스프사이라는 코스트 펑션 레귤라이저가 주어졌을 때 옵티멀한 코스트는 뭔지를 틸다 C라고 두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틸다 C가 주어졌을 때 어떤 폴리시가 최고의 폴리시, 옵티멀 폴리시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저자는 두 가지 어떤 트릭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두 가지 컨셉을 써요. 뭐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벡스 컨주게이트 바로 이게 설명 나올 텐데 그걸 쓰고요. 두 번째는 오큐펜시 메저라는 어떤 트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방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이제 오큐펜시 메저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어떤 뭐 서메이션 무시하고요. 보시면 어떤 스테이트가 S가 나올 확률인데 기분 폴리시죠. 근데 여기 앞에는 또 폴리시 A 기분 S가 있으니까 이 안쪽 텀을 잘 보시면 이 안쪽 텀이 P, S, A가 돼요. 즉 오큐펜시 메저는 이제 스테이트 액션 페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로우의 파이 S, A는 이 파이가 주어졌을 때 S, A가 나올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을 쓰면 이 코스 펑션도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 곱하기 이렇게 S랑 A가 나왔을 때 코스트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이 레프트 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데 이 폴리시 셋이랑 이 오큐펜시 메저랑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폴리시를 찾는다는 거는 오큐펜시 메저를 찾는다는 것과 같다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폴리시 찾는 문제에서 오큐펜시 메저 찾는 문제로 살짝 바꿔줍니다. 여기서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페이퍼에도 나와 있고 사실은 프리비어스 워크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큐펜시 메저 로우가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유니크한 폴리시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파이의 로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트릭이고요. 두 번째 트릭은 이제 컨벡스 컨주게이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변환시킨다는 건데 컨벡스 컨주게이트는 뭐 이 페이퍼에서 나온 뭐 정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그거의 컨벡스 컨주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모든 뭐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두 컨셉을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즉 이 레프트 텀은 결국에는 폴리시, 옵티멀 폴리시. 왜냐하면 요까지가 이제 푸사이라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주고 그리고 폴리시, 엑스퍼트 폴리시가 파이 2일 때 코스트를 나타내고 그 코스트를 RL에 넣었을 때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옵티멀한 폴리시를 나타내고요. 좌변은. 그리고 우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H 뭐 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폴리시를 찾는데 그 폴리시는 어떤 거냐? 이 오큐펜시 메저, 그러니까 어떤 특정 폴리시 오큐펀시 메저와 엑스퍼트 폴리시 오큐펀시 메저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폴리시를 찾자. 근데 그 최소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 우리가 주어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컨벡스 컨주게이트로 매저되는 이런 문제로 줄어들게 돼요. 당연히 뭐 프루프는 뭐 당연히 뭐 컨벡스 컨주게이트의 정의를 쓴 거예요, 그냥. 밑에 게 사실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인버스 인버트먼트 러닝의 어떤 정의죠. 이거를 그냥 뭐 오큐펜시 메저로 바꾼 거예요. 앞에 텀을. 앞에 보시면 이 텀이랑 이 텀을 여기서 나오는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요 안쪽을 보시면 이게 컨벡스 컨주게이트의 정의랑 정확하게 동일하죠. 여기서 y를 c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f를 psi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쪽 텀이 fc, fy가 fc죠. 뒤쪽 텀은 뭐 psi의 c가 되는데 그러니까 c의 그러니까 코스트의 어떤 c가 되니까 그러니까 코스트의 오큐펀시 메저 이 차이가 되니까 뭐 첫 번째 폴리시 오큐펀시 메저 그리고 엑스퍼트 폴리시 오큐펀시 메저 그렇게 되니까 뭐 이 문제를 푸는 게 앞에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 문제를 푸는 거랑 동치다라는 거는 이제 쉽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풀게 되면 우리가 요 컨벡스 컨주게이트만 잘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논문 저자들이 오큐펜시 메저도 설명을 하고 컨벡스 컨주게이트도 넣고 그리고 뭐 코스 펑션의 레귤레이션 텀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욕구를 만들려고. 이걸 말로 설명하면 아까 단 것 같은데 이제 앞에 DRM이 말하는 거는 이제 푸사일 레귤레이션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폴리시 찾는 거다. 그 폴리시의 오큐펜시 메저가 엑스퍼트의 오큐펜시 메저랑 비슷한 폴리시를 찾는 건데 어떻게 매저하냐? 그거는 이제 푸사이 컨벡스 컨주게이트로 매저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한 번에 풀 수가 있다. 이 푸사이를 잘 정의를 하면. 그래서 이 트레디셔널 인버스 인버트 러닝 프로블럼은 어떻게 데피니션 됐냐면 코스 펑션을 찾는데 이제 엑스퍼트 폴리시가 옵티멀한 코스 펑션을 찾는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폴리시를 찾는데 엑스퍼트의 오큐펜시 메저랑 매칭이 되는 폴리시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게일에서는 어떤 푸사이를 프로포즈 하느냐를 보시면 이런 좀 특이하게 생긴 푸사이를 어떻게 프로포즈 해요. 그냥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x가 0에서 멀어질 때는 그냥 요 리니어란 텀만 살아남죠. 왜냐하면 요 안쪽은 텀은 죽으니까. 그래서 로우 페널티를 줘요. 근데 x가 0에 가까워지면 요 텀이 도미네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텀이 도미네이트하다는 얘기는 요 값이 0에 엄청 가까워지면 이제 이게 엄청 커지게 되죠. 로그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하이 페널티를 준다. 뭐 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푸사이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에 나오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푸사이를 정했느냐? 이렇게 푸사이를 정하고 이 푸사이에 컨벡스 컨주게이트를 구했더니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꼴에서 많이 본 꼴이죠. 이게 간의 옵티미제이션 펑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 D라는 거를 우리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S, A라는 걸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S, A도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엑스퍼트 폴리시에서 나온 이미지랑 그 기타 다른 폴리시에서 나온 이미지를 구분하는 네트워크 뭐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the above equation is the optimal negative log loss of the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어떤 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엑스퍼트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기타 다른 폴리시에서 나왔느냐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네트워크 그게 D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쪽이 요 콘벡스 컨주게이트 푸니까 요런 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자는 이걸 반대로 푼 거죠. 요런 이게 우린 간이 잘 되는 걸 아니까 요 간 로스랑 앞에 거랑 연결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라고 해서 요런 꼴이 나오는 콘벡스 컨주게이트를 가진 푸사에를 찾은 거예요. 그 푸사에 찾은 푸사에가 이 푸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페이퍼에서만 한 2장 정도로 짧게 나와 있고 뭐 이해하기는 쉬우니까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 간 로스의 어떤 옵티멀 로스는 이제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식, 이거는 뭐 람다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이 식은 우리가 찾는 푸사를 찾게 되는데 어떤 푸사를 찾게 되냐면 이 오큐펜시 메저의 차이를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로 측정한 거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이 폴리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프로포즈한 알고리즘은 민맥스 게임 되죠. 간이랑 거의 비슷하죠. 미니마이즈 폴리시, 맥시마이즈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떤 구분하는 어떤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이 안쪽 로스는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로그 로스가 되겠죠. 그리고 뭐 뒤쪽에 이거는 이제 레귤레이션 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 파이, 폴리시와 여기서 D는 나중에 보면 코스트로스예요. 이 코스트의 새들 포인트를 찾는 간이랑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랑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간이랑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은 간이랑 똑같아요. 이제 폴리시가 주어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어지면 첫 번째로는 아담을 이용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그렇게 업데이트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렇게 이거를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으로 간이랑 비슷하게 민맥스 프로블럼을 푸는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즉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로컬 코스트, 이게 중요해요. 로컬 코스트.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로컬 코스트가 아닌 RL로 아예 다 풀어버렸어요. 옵티멀 폴리시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로컬 코스트로 한 번만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DPR 스텝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너 RL 스텝을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폴리시 스텝은 로그 D S,A를 코스트로 사용하고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이 페이퍼에서 말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간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첫 번째 부분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간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똑같고요. 이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제너레이터랑 좀 다르죠. 왜냐면 폴리시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TPR라는 방법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여기서 보듯이 로스가 코스트의 엑스펙테이션을 줬을 때 이거의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Q는 이 로그 D의 expectation, 즉 여기서 Q, 이게 코스트가 되거든요. 우리는 로그 D를 코스트로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실험은 사실은 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간이랑 연관시켜서 이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을 좀 더 플렉서블한 걸 쓸 수가 있다. 라는 게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티어레티컬한 컨트리뷰션이 훨씬 큰 논문입니다. 뭐 얘들은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로 디멘셔널, 하이 디멘셔널에서 했고 실험을 어떻게 짰냐? 일단은 우리가 리워드를 다 아는 환경에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본 리워드에 대해서 엑스퍼트 폴리시를 만들어내고 엑스퍼트 폴리시를 통해서 엑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몇 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리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엑스퍼트 폴리시만 이용해서 이제 벤치마크를 돌려요.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뭐 액션을 찾고 뭐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죠. 당연히 리워드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을 할 거고 이제 제한을 두는 게 샘플 컴플렉시티를 제한을 두고 이벨레이션 합니다. 벤치마크는 뭐
behavioral cloning, 그리고 코스 펑션이 리니어한 어떤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 컨벡스한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죠.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계열이 제일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X축을 보시면 굉장히 작은 샘플을 써도 계열은 엄청 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테이션 러닝이 원하는 환경에서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러니까 좀 여기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비헤비어럴 클로닝은 진짜 데이터가 작으니까 잘 안 되죠. 나머지는 잘 되는데 이제 hours가 더 잘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플렉서블한 코스트 펑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이거는 레퍼런스고요. 뭐 페이퍼는 닙스 2016 페이퍼고 다양한 블로그랑 코드가 존재하고요. 뭐 저자의 프레젠테이션도 존재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 비디오예요. 이건 이제 이 계획뿐만 아니라 이미테이션 러닝 전체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보는 거를 혹시나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뭐 인버스 인포스먼트 러닝에 관심이 있다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